팔척귀가 말했습니다. 내 적은 내가 아니라 왕가의 피다. 여러분, 귀공 10화의 충격적인 엔딩 기억하십니까? 영매 여리와 악신 강철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애틋한 순간도 잠시 여리는 맹인 판수 풍산의 소나귀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화에서 모든 비밀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여리와 강철이는 팔척귀의 정체를 밝혀 천도시키려 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편 영의정 김봉희는 현왕 이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반역을 도모 풍산과 손을 잡고 호평대군의 오대선 이화성을 대비에게 접근시킵니다. 강철이는 여리에게 꽃신을 선물하며 잠시 평범한 행복을 꿈꿨지만 운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리가 넙덕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강철이를 향한 연심은 더욱 깊어졌으나 그 순간 풍산에 검은 그림자가 여리를 덮쳤습니다. 이제 11화의 폭풍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가섭스님은 팔척귀가 사라진 방식에 의문을 품고 왕 이정은 분노하며 외칩니다. 풍산의 신당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나오지 못하겠느냐? 여리는 강철이에게 묻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지던 날 정말 팔척귀가 태어났는지를. 강철이는 팔척귀의 깊은 원한이 왕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왕은 선언합니다. 열흘 뒤 용담골로 갈 것이다. 팔척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위기 속에서도 여리의 믿음은 강철이를 향합니다. 난 더 이상 경규석이 필요 없어. 내가 날 지켜주는 경규석이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배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철이의 친족, 이목이 비비는 여리 때문에 강철이가 너무 멀리 가버렸다며 불안해하고 풍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여리란 계집애만 내게 넘겨주쇼. 결국 비비는 여리를 풍산에게 넘기며 차가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여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강철이는 이성을 잃고 폭주하며 신적인 존재로 각성할 조짐을 보입니다. 왕가의 저주, 팔척귀의 정체, 그리고 강철이의 숨겨진 과거가 드디어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려 합니다. 왕자를 둘러싼 인간과 귀신의 전쟁, 그 한가운데에 여리가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 음모와 저주가 뒤엉킨 폭풍 같은 전개, 누가 진짜 귀신이고 누가 진짜 괴물인지. 귀공 11화, 지금부터 뇌피셜 들어갑니다. 숨막힐 듯한 어둠이 지배하는 풍산의 신당, 코끝을 찌르는 짙은 향냄새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처럼 공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음습한 기온 한가운데 여리는 두 손이 거칠게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무력하게 무릎 꿇려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시선 끝에는 인간의 형상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존재, 바로 풍산의 몸을 잠식한 팔척귀가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천장에 닿을 듯 기형적으로 늘어난 키,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핏빛 눈동자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이글거렸습니다. 여리의 떨리는 숨결만이 정적을 가르는 그때 팔척귀의 입이 열렸습니다. 풍산의 목소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땅 밑에서부터 울려오는 듯한 기괴한 음성이었습니다. 왜 자꾸만 나를 지우려 드는 것이냐? 나는 그저 빼앗긴 내 자리를 되찾으려는 것뿐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수백 년 묵은 듯한 원한과 처절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왕가의 피가 바로 나를 이 끔찍한 형상으로 올가맨 주범이다. 그들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진짜 귀신이지. 팔척귀의 외침은 신당의 벽을 미세하게 뒤흔드는 듯했습니다. 여리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살기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존재가 단순한 악귀가 아님을 감지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제가 아는 팔척귀는 이런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뱉은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당의 육중한 문이 종이장처럼 찢겨져 나가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사방으로 파편을 흩뿌렸습니다. 흙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검은 폭풍과도 같은 기운을 온몸에 휘감은 강철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태고의 재앙이 현현한 듯했습니다. 여리 어딨어? 피를 토하듯 여리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과 지옥불 같은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여리와 팔척귀 사이에 선 강철이, 그의 몸에서는 이무기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농밀하고 파괴적인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신당 안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팔척귀의 핏빛 눈동자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철이는 한 걸음 마치 대지를 지배하는 포식자처럼 팔척귀에게 다가섰습니다. 감히 날 자극하지 마라. 지금의 나는 내가 한때 미천한 이무기였다는 사실조차 잊고 싶을 만큼 변했으니까. 그의 나직한 경고는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도 위협적이었습니다. 팔척귀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찮은 계집 하나 때문에 내 놈의 영겁의 시간이 뒤틀렸구나. 불사의 존재가 덧없는 사랑노름에 미쳐 제 본분까지 망각하다니 실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팔척귀의 조롱이 끝나기도 전에 강철이가 가볍게 손짓하자 신당의 벽 한쪽이 강력한 힘에 의해 속절없이 터져나가며 밤하늘을 드러냈습니다.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내 놈 같은 건 이제 내 손짓 하나로도 갈갈이 찢어 죽일 수 있다.
파괴적인 힘 앞에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 여리가 다급하게 강철이를 말렸습니다. 잠깐만, 강철아. 제발 이 이야기는 들어봐야 해. 그녀는 공포를 넘어선 무언가를, 이 모든 비극의 근원에 닿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왕가를 증오하는 거야?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여리의 간절한 물음에 팔척귀는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백 년 동안 봉인되었던 왕가의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비밀이 그의 입을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섬기는 그 왕의 친형이었다. 벼락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여리는 물론 강철이마저도 모든 움직임을 멈춘 채 얼어붙었습니다. 신당 안의 공기는 유리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왕가의 첫째였지. 하지만 나의 존재가 나라에 크나큰 불길을 가져온다는 무녀의 예언 때문에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죽음을 명받았다. 내가 차가운 땅에 묻히던 바로 그날 너희의 왕이 태어났지. 나는 왕을 위해, 왕가의 번영을 위해 바쳐진 첫 번째 희생양이었다. 강철이의 검붉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깊은 연민 혹은 동질감과도 비슷한 복잡한 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원한으로 원혼이 되었고 세상을 떠돌며 팔척귀라는 흉물이 된 것이냐. 팔척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체가 처음으로 위태롭게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나와 똑같은 희생이 이 조선 땅에서 반복되려 하고 있다. 바로 저기 있는 저 계집애 여리의 목숨을 제물로 삼아서 말이다. 팔척귀의 손가락이 여리를 향하자 강철이의 시선도 본능적으로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의 대신으로 산 제물로 이곳에 끌려왔다는 끔찍한 사실을 온 세포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드러난 잔혹한 진실 앞에서 여리의 입에서 절망과 혼란이 뒤섞인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 괴물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왕가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 그 추악한 맨얼굴을 드러낸 순간 선과 악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진정한 적의 정체는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